자, 그러면 이제 5대 보험입니다. 자, 이제 법제론하고 정책론에서는 5대 보험, 5대 공공구조 해가지고 한 문제씩 계속 나온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전달 체계입니다. 자, 국민연금은 어떻게 전달 체계를 할 거냐. 자,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 장기요양보험, 보건복지부 소속, 고용, 산재만 고용노동부 소속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소속이 있고 공단이 있죠. 자,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은 뭐예요?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 노인 장기요양보험도 건강보험공단. 고용보험도 근로복지공단. 자, 산재도 근로복지공단.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산재와 고용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을 하고요. 국민, 건강,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보건복지부에서 소속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공단에서도 이제 조금 달라요. 그래서 노인 장기요양보험에는 공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안에 있는 요양과에 편입되어 있어서 그 업무들을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소속도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로 이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뭐 이제 위원회까지는 안 해도 돼요. 위원회까지는 안 해도 되고, 자, 이 소속이 어디인지, 공단이 어디 있는지, 특히 이제 노인 장기요양보험공단 없습니다. 노인 장기요양 보험공단에 이제 얹혀 있을 뿐이지, 이 노인 장기요양보험공단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국민연금. 자, 보험료에 보험료. 우리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자, 아직까지 보험료는 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요? 9%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 가입자는 9%, 지역 가입자도 9%죠. 근데 사업장 가입자는 뭐요? 사업장 가입자는 회사에서 반을 내주니까 4.5%만 납부를 하는 거지만 그래도 이제 9%를 납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인 소득 월액의 9%를 곱하는 거죠. 그래서 1,000만 원을 벌면 90만 원이 국민연금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건강보험 있습니다. 자, 건강보험 내년에 7.9%입니다. 급여의 7.9%가 건강보험이에요. 7.9%. 뭐 이제 지역가입자는 뭐 TV가 몇 대냐, 자동차는 얼마냐, 사람 수는 몇 명이냐, 물은 얼마나 쓰냐, 뭐 이런 것들을 막 따져서 그 기준 소득 월액으로 곱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가입자는 그런 소득과 재산을 통해 가지고 그 보험 점수들을 만들어요. 그 점수를 만들면 그 점수에 금액이 있어요. 이 지역가입자가 아니다 보니까 내가 이제 그 금액이 지금 생각이 안 돼. 200 몇십 원입니다. 200 몇십 원. 그래서 100점이 나와버리면 2만 원이죠. 100점이면 2만 원. 1000점 나오면 20만 원. 이렇게 이제 부담을, 그 건강보험료를 그렇게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금액이 이제 고용보험이니까 고용보험은 얼마 안 돼요. 0.55%입니다. 그래서 1%, 1.1% 급여의 1.1%를 이제 고용보험으로 납부를 하고 있는데, 자, 고용보험은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지게 돼요. 자,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고용안전 직업개발과 실업급여 사업입니다. 자, 고용안정 직업 능력개발은 사업주 100%예요. 사업주가 이 금액을 부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그 내일배움 카드라는 걸 받아요. 내일배움 카드를 받아가지고 그 카드로 뭐 하는 거예요? 급여로 대신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비용들로 인해서 사업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실업급여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내는데요. 이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은 사업주가 100% 한다. 그래서 뭐가 있어요? 산재 있었죠. 산재. 산재도 뭐요? 그 고용주죠. 고용주. 사업주 100% 부담이 이 산재인데, 산재뿐만 아니라 고용보험에도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이라고 하는 것에는 사업주가 100% 된다. 이게 뭐냐면요. 사업주 100%인데 이 금액이 뭐냐라고 하면 내일배움 카드 있어요. 고용노동부에 이제 있는 그 내일배움 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카드 쓸 수 있는 내일배움 카드가 있는데 그 내일배움 카드에 들어가는 기금들을 사업주가 100% 부담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이야기했던 실업급여가 있었죠. 실업을 하게 되면 근로자와 사업주가 됐던 실업급여 사업을 가지고 이 보험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언제 받을 수 있냐? 자, 육아유지급여, 출산 전후휴가, 육아 근로 단축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비용을 받을 수 있는데 실업급여에서 재원을 충당하는 것은 유아기 근로 시간 단축입니다. 이거는 실업급여 사업에서 재원으로 충당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비용들이 좀 많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원래 이제 이 기존에 있었던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이 있다고 했잖아요. 사업주가 100% 내는 거. 이게 뭐냐면 직원의 능력 향상입니다. 니네가 그 돈을 부담했기 때문에 고용의 그 국가가 그 돈에 대해서 야, 니네 직원들이 능력 향상을 하고 업그레이드 되면 좋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은 니네가 내라고 해서 이 사당들이 그 비용을 납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완전히 그거죠. 뭐요? 한 번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 산재보험입니다. 또 국가가 내고 뭐 이제 막 민간이 내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산재보험에 한해서는 이 국가가 100% 지불해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업장 단위로 사업주 100% 부담이에요. 총 보수월에 그리고 이제 업종용 보험료 산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직이냐, 그러니까 위험이 없는 그런 사무직이냐, 아니면 위험한 일을 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 그 보험 비용이 상당히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산재보험은 사업장 100% 부담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 산재보험이 보험료가 어떻게 오르냐? 요거는 한 방에 오르지 않고요. 3년치를 봐요. 3년치를 봐서 산재보험에 이제 영향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이 산재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는지 그걸 가지고 이제 다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금액들이 어떻게 된 건지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는 것이 산재보험이다. 그래서 3년 동안 그 산재보험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산재가 없어서. 그러면 보험료가 깎일 거고 받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개별 실적 요용으로 인상이 되는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는 것이 산재보험입니다. 자, 노인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에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 이제 건강보험에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보통 보면은 한 10한 3%, 14% 정도 이 장기요양보험이 이제 건강보험료의 한 12, 3% 정도 될 겁니다. 그 정도에 대한 비용을 이 장기요양보험료가 납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 장기요양료를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이런 퍼센티지를 이렇게 안 써놓은 게 이제 그때마다 달라지니까 쓰기가 좀 애매했습니다. 그래서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몇 퍼센트, 원래는 처음 만들 때는 6.55%였는데 6.55%로 고정이에요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사용하는 금액이 많다 보니까 이게 이제 금액에서 몇 퍼센트에서 나가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가입자입니다. 자, 누가 가입자가 있냐? 자, 국민연금 같은 경우 60세 이상, 아니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들이 가입자가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나이대에 있는 사람들은 뭘 해야 돼요? 이 국민연금을 가입해야 됩니다. 자, 외국인도 가능해요. 근데 모든 외국인이 가능한 게 아니라 상호주의 원칙으로 국가와 국가의 조약을 맺은 나라들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약속을 하고, 야, 우리 국민이 이렇게 힘들고 우리 국민이 이렇게 어려울 수 있으니까 연금을 낸대. 그럼 너네도 인정해줘. 우리도 인정해줄게. 라고 이제 상호 약속을 한 경우에만 외국인이 가능한 거지 모든 외국인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가입자가 좀 많아요. 가입자. 왜 다른 데는 이제 급여가 많지 가입자이 많지 않은데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4종류나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장 가입자. 뭐요? 직장 다니면서
식당 다니면서 그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가 직장 가입자 또는 사업장 가입자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지역 가입자. 이건 지역 가입자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지역 가입자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가 임의 가입자. 자, 임의 가입자. 임의가 뭐예요? 내 마음이죠, 내 마음. 내 마음대로 고소를 한 거죠. 그러니까 고소를 했다는 게 아니라 가입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가입을 하는 게 임의 가입자.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보험은 이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어떤 18세에서 60세 미만의 국민이 가입하는 겁니다라고 얘기하지만 누가 가입하냐? 돈 있는 사람이 가입해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은 그 나이가 됐다 하더라도 가입할 수가 없어요.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입을 못 하는데 이 연금 같은 경우에는 직장, 사업장하고 이제 지역 가입자를 제외하더라도 임의 가입자, 내 마음대로 수입이 없는데 그래도 가입하고 싶어요 하고는 임의 가입자. 자, 마지막으로 임의 계속 가입자가 있습니다. 자, 임의 계속 가입자는 뭐예요? 연금을 더 넣어야 돼. 그래야 연금을 다 오로지 받을 수 있고 반액으로 받지 않으니까 오로지 넣으려고 하는 거죠. 자, 그것이 바로 이제 이 임의 계속 가입자다. 그래서 이제 임의 가입자도 마찬가지고 임의 계속 가입자도 마찬가지고 내지 않아도 돼요. 얘네들은 임의 가입자나 임의 계속 가입자의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탈퇴가 가능해요. 다른 우리 국민연금이 탈퇴가 가능하다고? 탈퇴 불가능하죠. 탈퇴할 수 없어.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얼마인데 탈퇴를 하냐? 먼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긴 하겠지만 탈퇴가 없습니다. 탈퇴가 없이 계속 가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이미 계속 가입자는 60세가 다 됐는데 내가 10년을 납부 안 했어. 연금을 못 받네. 그래서 5년 동안 네가 더 금액을 납부하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야? 연금 자격자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계속 가입자. 그래서 60세가 됐는데 아직 10년 미만에 가입이 된 사람. 뭐 65세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본인 모두 부담을 하게 됩니다. 왜? 직장에서 안 내줘요. 직장이 없으니까. 직장에서 내주지 않고 자기 스스로 5%가 아니죠. 그 금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게 바로 이제 이미 계속 가입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미 계속 가입자는 우리가 일시금을 받지 않고 뭘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연금을 받으려고 할 때 하는 것이 이미 계속 가입자. 이미 가입자도 마찬가지지만 이미 계속 가입자도 65세까지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자, 그럼 지역 가입자 제외 대상이 있어요. 지역 가입자에서 너는 지역 가입자로 안 뽑아줄 거야라고 하는 가입자. 자, 첫 번째 배우자로서의 소득이 없는 자. 그렇죠. 배우자의 소득이 없으면 안 들어갈 수 있습니다. 27세 미만의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학생과 아군, 군복을 입은 군복무인자 이런 사람들에게는 뭐 하는 거야? 연금을 유예시켜 주겠다라고 얘기해요. 소득이 없으니까 낼 수 없겠죠. 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연장해 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이 없는 사람 연장해주고 18세에서 27세 미만의 학생과 군복무인자. 이제 18세에서 27세까지는 왜 그러냐? 우리 쉽게 생각하면 처음 86년에 만들어졌잖아요. 자, 그 당시 군 생활이 3년이 넘었어요. 3년이 넘다 보니까 이 복학하는데 4년 정도 걸렸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대학생이니까 18, 19, 20, 21, 4년 그러고 졸업하게 되면 군대 갔다 오고 학교 뭐 일 좀 하고 뭐 이러다 보면 27살이 금방 되는 거죠. 그래서 27살이 되면은 이 모든 것들 할 수 없어서 27살까지는 돈이 없으니까 면제를 시켜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기초수급자, 그다음에 퇴직연금 수급자,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자 이런 사람들이 지역가입자에 가입을 할 수 없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물론 지역가입자의 제외 대상에서 배우자로서의 소득이 없는 자 안 내게 되긴 하는데 그냥 없는 사람이 그냥 마트 가서 그냥 뭐 사는 것들처럼 소득이 없는 사람들도 낼 수가 있다. 뭐 지역가입자를 제외 대상이긴 하지만 저 제외 안 하고 제가 낼 거예요 라고 하면은 임의 가입으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가입자에선 대상에서 빠지지만 임의 가입으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건강보험입니다. 자, 건강보험은 소득, 재산이 있는 자에게는 건강보험을 모두 납부하는 거예요. 모두 납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득들을 보게 되는 거죠. 지금도 이제 건강보험에 문제가 되는 게 이 보험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 소득,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한해서는 건강보험을 내야 돼요. 자, 그런데 직장, 지역가입자, 세대원, 모든 사람, 모든 가족이 모여서 그 보험료를 납부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지역가입자가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는 이제 스스로 움직여야 되겠죠. 직장가입자 같은 경우는 직장이 반을 내주는데 그게 아니라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세대원을 모두 가입자로 들어오는 거죠. 모든 가족들, 나의 가족들을 들어오게 되고 직장가입자는 피부양자 제도라고 얘기해요. 피부양자 제도로 이제 피부양자를 이제 넣을 수 있는데 가입자에 넣을 수 있는데 자 배우자 들어가죠. 직계 존속, 빅계 비속 그 배우자와 형제자매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배우자 있고 자녀, 직계 존속 자녀, 직계 비속 부모님들 그리고 이제 어머니, 아버지, 그다음에 형제자매들 이런 사람들이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는데요. 배우자의 직계 존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에 그 배우자 들어갈 수 있는데 배우자의 그러니까 배우자의 직계 비속 및 그 배우자는 누구예요? 저로 치면 장인과 장모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 것들처럼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형제자매는 안 돼요. 그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는 이 건강보험의 가입자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노인 장기요양보험이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도 마찬가지로 보험 그 가입자가 있는데요. 이 건강보험을 납부하고 있는 사람, 건강보험을 납부하고 있고 그 건강보험에 납부하는 금액들이 있잖아요. 그 금액에 맞춰서 금액이 몇 퍼센트 해가지고 보험료를 납부하게 만드는 것이 이 노인 장기요양보험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 가입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산재보험이 있어요. 산재보험은 너무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받냐? 사업장 단위로 보험을 가입하게 되고요. 1인 이상 있는 사업장에는 모두 산재보험을 가입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받아야 된다라고 하고요. 자, 고용보험이 있습니다. 자, 고용보험도 있는데 이 고용보험은 말 그대로 보험자가 있어요. 보험자. 누가 내냐? 근로자, 자영업자. 그리고 1인 이상의 사업장은 모두 이 피보험자로 고용보험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납부해서 고용보험을 받아야 되는데 제외 대상이 있어요. 자, 65세 이상인 자. 자, 그렇죠. 왜 65세요? 65세를 뭘로 보는 거야? 은퇴 시기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은퇴한 사람은 또다시 고용보험을 넣을 필요가 없다. 자, 외국인도 넣을 필요 없다. 넣을 필요 없다. 자, 월 근로 60시간 미만인 자. 6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사람들도 이 보험의 대상이 안 되는 거죠. 자,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원, 우체국 직원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고용보험을 안 넣어요. 그래서 고용보험은 공무원하고 사립학교 연금을 넣고 있는 사람들은 안 넣는다. 그 이유를 아시죠? 방학이니까 일을 많이 방학이라니 일을 이제 하는데 이게 이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장이 누구예요? 국가잖아요. 자, 이제 국가다 보니까 잘릴 일이 없어요. 국가가 공무원이 잘릴 일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쁜 짓 하면 안 잘려요. 그리고 또는 내가 그만두면 잘리는 거죠. 근데 문제가 고용보험은 자기 스스로 걸어 나오면 안 주는 거잖아요. 권고사직으로 사장이라든지 다른 인사팀에서 나를 잘라야지만 되는데 이 학교라든지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뭘까요? 이제 군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나오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는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고용보험뿐만 아니라 산재도 가입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특수직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사람들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을 납부하지 않아도 돼요. 이제 왜? 국가가 사업주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자, 65세 이상인 자, 외국인,
월 근로 60시간 미만인 자, 학교, 공무원, 별정우체국, 군인 이런 사람들은 안 내도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자, 64세에 입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66세가 됐어. 이런 사람들은 입사 자체가 65세 이전이기 때문에 고용보험을 납부하는 게 맞고요. 65세가 되면은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급여입니다. 자, 뭔 급여가 있냐? 자, 급여의 종류가 상당히 많죠. 뭐 건강보험도 그렇고 산재도 그렇고 고용도 그렇고 연금도 그렇고 장기 노양도 있고 급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민연금공단에 급여가 뭐가 있냐라고 하면은 법정급여로 요양급여가 있습니다. 우리 병원에서 받는 현물급여. 우리 이제 보통 보면 병원에 가면은 한 70% 정도는 공단에 납부해주고 한 30% 정도 내는 건데 요양급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 요양비가 있어요. 자, 요양급여는 요양을 해서 자, 병원에서 이제 받는 서비스들을 의미하는 게 요양급여고요. 요양비는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요양비입니다. 자, 우리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어요. 근데 그 치료를 받았는데 이게 요양병원이에요. 수가를 못 받아. 그러면 요양병원에서도 뭐라고 해요? 공짜로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신 보고 내라고 하는 거죠. 수술 당신이 다 받았으니까 치료비가 이렇게 되니 뭐 다 내세요. 라고 합니다. 그거 냈어. 그럼 이제 이 사람은 또 이제 화가 나죠. 그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이제 그 보험을 납부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100% 다른 곳에서 100% 예산을 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영수증을 가지고 요양비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파라는 게 있어요. 산파, 아기 만나주는 조산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조산원에서 뭐 방금처럼 요양급여를 받았다라고 하면 그 방금 이야기한 건 저기 안 나와요. 100% 수가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수가가 없이 이제 다 자기가 이제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손해가 보는 거죠. 가입자 입장에서 손해가 돼서 그 요양비로 차액을 빌려주는 게 요양비입니다. 자, 건강검진이 있어요. 일반 건강검진, 아동 건강검진, 암 건강검진. 해서 이 건강검진 세 가지를 받습니다. 자,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를 받아요. 그래서 장애인 보장구를 받는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장애인 청각장애다. 그럼 보청기에서 하는데 좀 세경 감면들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요양급여는 현금과 현물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간병비는 불표함. 자, 간병비가 포함되어 있는 건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산재보험. 그래서 요양비는 현금과 현물이 있는데 대부분 현물이 가장 많이 차지하죠. 그래서 이 병원에 가서 서비스 받는 거. 그리고 현금을 내죠. 우리가 이제 현금을 내고 갔다 오는 것이 요양급여. 자, 요양비는 뭐예요? 갔는데 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서비스를 받았더니 자, 돈을 더 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출산 치료하게 되면 이 돈을 더 많이 내요, 병원에. 그래서 거기다 이제 조산원에다 돈 더 내고 갖고 와서 산재보험에서 그 차액을 돌려받는 것이 요양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출산 요양기관이 아닌 다른 곳에서 출산을 받은 경우 요양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건강검진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건강검진 현물 서비스죠. 그래서 암 건강검진, 일반 건강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이런 것들을 실시하게 된다.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이런 건강검진을 받게 됩니다. 자, 장애인 보장구 구입 여부. 자, 장애인 구입비가 있다고 그랬죠. 장애인 구입비. 그래서 이 장애인들에게는 이 보장구에 이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되냐면 장애인이 이제 뭘 할 수 있는 거요? 그 뭐 전동일체를 살 때 그 싸게 산다든지 기름 같은 거 싸게 넣는다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이 보장구 급여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자,
부가급여가 있습니다. 자, 부가급여는 우리가 이제 치료받는 게 아니라 다른 부가적인 서비스를 받는 것이 이제 부가급여인데요. 자, 상병수당과 임신, 출산, 진료비가 있어요. 자, 상병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을 하다가 다쳤어. 그럼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일을 못 하겠죠. 그래서 그 소득의 차액을 인정해 주는 것이 이제 이 상병수당인데 아직 미실 시대입니다. 그래서 올해 서울시에서 이 상병수당을 시범 운행하고 있어요. 시범 운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시범 운행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제 소득 보전들을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서 이제 임신, 출산, 진료비를 받죠. 바우처 카드로 받아요. 바우처 카드. 임신 한번 할 때마다 70만 원. 70만 원 받고 다태아가 90만 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키우는데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비구모 항목에도 사용이 가능해요. 비구모 항목에도 사용하고 그 결혼식장에서 결혼식에 그 출산할 때 그 내용들을 쓸 수 있는 것이 임신, 출산, 진료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진료를 할 때 돈을 사용하죠. 초음파라든지 아니면 대부분 초음파로 많이 쓰죠. 애기 봐야 되니까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 보고 내 아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그런 거 보면 신기하니까 이 서비스들을 많이 받게 되죠. 그래서 그 비급여 항목도 사용이 가능해서요. 다 70만 원을 모두 사용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건강보험이랑 이 연금보험에 대한, 고용보험에 대한 가입자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 봤습니다. 가입자가 이렇게 가입자들이 움직이는구나, 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장기요양보험의 이제 급여입니다. 자, 장기요양은 재가급여랑 시설급여로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요양급여, 시설급여, 요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장기요양은 재가급여랑 이제 시설급여로 이제 이루어지는데, 이 재가급여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재가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급여들을 이제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 재가급여의 이제 급여가 뭐가 있냐라고 하면은 제가 아까 노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주단요목간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주단요목간. 그래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방문 요양, 주, 단, 요, 목, 간, 기타 재가급으로 복지연구가 있습니다. 뭐가 없어요? 재가지원 서비스센터. 재가지원 서비스. 요게 이제 노인복지랑 좀 다를 뿐이고, 이 장기요양이 똑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급여의 15%를 자부담을 하게 됩니다. 자, 시설급여. 장기요양 기간 뭐 하는 거요? 요양원이죠. 요양원이라든지 아니면은 요양 공동생활가정. 자, 입소를 하는 건데 20%를 부담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특별현금급여가 있어요. 자,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 특별현금급여는 가족 요양비. 이제 이거 뭐예요? 가족이 요양을 하는 거죠. 가족이 요양을 할 때 받는 것, 가족 요양비, 특례 요양비. 특례 요양비라는 것은 우리 이제 그 건강보험에서도 이 현물급여를 받는데 요양비를 받았었잖아요. 이 특례 요양비라는 것이 이 장기요양 기관이 아닌데 다른 기관에서 장기요양을 받을 경우 받을 수 있는 것이 특례 요양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특례 요양비. 그래서 이제 왜냐면 장기 요양 기간이면은 80에서 85%의 서비스 비용을 받을 수 있는데 장기 요양 기간이 아니니까 그걸 못 받죠. 내가 100%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20%, 20에서 15%에서 20%만 부담하면 되는데 100%다 부담했으니까 이거는 장기 요양에서 네가 80에서 85% 줘라 라고 이제 본하게 되죠. 그러면 받을 수 있는 게 특례 요양비. 자, 방문병원 간병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병원에 이제 간병을 받으면은 간병비의 이제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특별 현금 급여입니다. 자, 이제 산재보험입니다. 산재보험 급여가 제일 많아요. 해병, 유상병, 특장, 휴직료 이렇게 이제 암기하면 됩니다. 자, 장애급여, 간병, 유족, 상병,
특례, 특별, 장례, 휴업, 직업, 요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산재보험에는 장애가 아니라 장해다. 장애급여 아닙니다. 상병급여 없어요. 상병급여가 아니라 상병보상연금입니다. 자, 장애수당 없어요. 상병수당 없어요. 상병수당 없습니다. 상병급여도 없고 상해 아니에요. 장제비 아니고 휴직급 이런 것들 아니다. 라고 이제 이름이 비스무리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조금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뭐 할 거냐?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병원을 갑니다. 자, 병원에서 다쳤어요. 자, 그럼 병원을 가면 뭘 하냐? 요양급여를 받습니다. 자, 요양급여를 받는데 이 요양급여는 3일까지 요양급여를 받고 4일부터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일까지는 건강보험으로 혜택을 받게 되고요. 4일부터 산재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병원에서 서비스 받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뭐야? 일을 못하게, 그러니까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일을 하지만 똑같이 3일까지는 안 나와요. 3일까지는 안 나오고 4일부터 나온다. 자, 4일부터 어떻게 나오냐라고 하면은 평균 임금 있죠. 자, 평균 임금의 70%가 나온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뭘 받을 수 있냐? 우리가 이제 옆에서 뭘 받아요? 간병을 받을 수 있겠죠. 자, 간병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자, 간병급여를 받으면 간병은 실제 간병을 받은 사람에게 나갑니다. 실제 간병을 하냐? 왜? 간병이라고 얘기하는 건 어떻게 돼요? 그거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뭐 하는 거예요? 일당제로 주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한 번 해주기 때문에 실제 간병을 받은 사람에게 간병비를 줍니다. 자, 이러다가 2년이 지났어요. 2년이. 요양급여랑 휴업급여, 뭐 간병급여 이런 걸 받던 게 2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몸이 안 나. 자, 이때는 어떻게 되냐? 상병 보상연금을 받게 됩니다. 상병 보상 연금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요양급여, 휴업, 간병을 못 받게 되는 거죠. 이제 병원에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이제는 간병 보상연금을 받게 된다. 그래서 요양급여를 받은 지 2년이 지나면 2년이 지난 후에 받을 수 있는 것이 상병 보상연금이다. 휴업급여, 그다음에 요양급여, 간병 이런 거 받고 있으면 이런 거 다 대신 받을 수 있는 것이 상병 보상연금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2년이 지난 후에 받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장애가 생겨요. 장애가 생깁니다. 이 장애가 생기면 급여를 받게 되는데 장애급여를 받게 되는데 장애 등급은 14등급까지 있어요. 그래서 1에서 7등급까지는 이제 일시금이나 연금 선택이 가능하고요. 8에서 14등급은 일시금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장애가 생겼으면 이제 죽습니다. 자, 죽게 되면 장례를 치르게 됐죠. 자, 그래서 장례비를 받아요. 장례비. 자, 장례비 사망하게 되면 평균 임금의 120일치. 평균 임금의 120일치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평균 임금의 장례를 치렀어요. 이제 장례를 치르면 끝이 아니라 이제 유족을 줘야 되겠죠. 유족. 자, 유족에 뭐 돼요? 급여를 줘야 되겠습니다. 유족급여를 주게 돼요. 자, 유족급여를 주게 되는데 이 유족급여는 말 그대로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연금이나 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는데 뭐 배우자, 자녀, 그다음에 부모, 손자녀 순, 부모, 손자녀 순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이 유족급여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이제 내가 장애가 생겨가지고 죽지 않고 장애가 생겼어요. 자, 장애가 생겨서 이제 직장을 다시 들어가려고요. 그러면 직업재활을 받습니다. 직업재활
급여가 있습니다. 직업재활 급여가 있는데 이게 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이제 그 원 직장에 다시 복귀를 할 수 있겠죠. 복귀를 하게 되면 기존에 있었던 그 사업주에게 금액을 주는데 그리고 금액을 주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장애를 갖고 된 그 본인에게는 직업 훈련 수당을 줄 수 있고요. 자, 직업 훈련 비용을 줍니다.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직장에 이제 복귀하면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겠죠. 복귀를 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움직일 수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이제는 복귀를 못 하는 거죠. 복귀를 못 할 때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다시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직업을 다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직업을 다시 구해야 되니까 이 뭐요? 훈련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훈련을 받아서 움직일 수, 그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직업훈련 수당이라든지 직업훈련에 드는 비용, 직업훈련 수당을 주게 되고 그리고 이제 직장에 그냥 그대로 들어가면은 그 직장 복귀지원금이라든지 직장 적응 훈련비, 재활 운동비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 특별급여가 있어요. 자, 특별급여는 장애특별과 유족, 사망해서 받는 유족 특별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민법에 하는 민법. 그러니까 민법, 즉 민사 걸어서 이기면은 받을 수 있는 게 특별급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에 한하게 됩니다. 자, 그게 이제 산재보험의 급여예요. 자, 권리구제가 있습니다. 뭐 똑같아요. 국민연금, 산재보험, 노인장기, 고용보험이 똑같습니다. 심사청구, 재심사청구로 이루어져요.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다행히 건강보험만 이신청, 심판청구로 이루어집니다. 건강보험만 이신청, 심판청구로 이루어진다. 이것만 조금 기억하면 되겠습니다.